지난 1년 6개월은 여의도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엄혹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 성비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당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변인직 내려놓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 그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 뭐 당직자 내부에서 성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당 윤리위 여성위에 알렸는데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때 이제 이슈가 불거지니까 이제 뭐 조국혁신당에서 외부 기관까지 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조차도 좀 미흡했고 오히려 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들이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다 뭐 이런 걸로 징계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 관련인들이 당을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당을 비판하면서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네, 탈당 선언을 했네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조국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뉴스가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네. 강미정 대변인은 물론 이제 어떤 뭐 현직 의원이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대변인이었고 또 방송 네. 활동도 많이 했고 예. 많이 아니, 나오셨죠.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빅뉴스예요. 굉장히 심각한 악재죠. 네. 네. 아니 그런데 저도 뭐 정의당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겪어봤습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이 미숙했던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너무 징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이러는 동안에 국회의원 12명이 완전히 6대 6으로 짜겨졌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요? 예. 가해자와 피해자 각기 대변을 하는 그래요? 식으로. 예,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번 좀 자문이 왔었는데 내가 이거는 내가 도움을 못 드리겠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았지만은 이 저로서는 어떤 그 미숙함과 어떤 이런 걸 처리하는데 결단력 부족이라는 걸 여실히 느꼈거든요. 정의당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난 굉장히 걱정한 게 처리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찬반 뭐 또 각종 찬반할 게 뭐 있어, 이게? 소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쉬쉬한 것이죠. 근데 제일 오픈하지 나쁜 거지, 않으면 제일 또 나쁜 쉬쉬한 거죠. 쉬쉬하는 거. 쉬쉬하고 오래 끌고. 그러니까 2차, 3차 가해가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굉장히 당내 어떤 그 저기 후유증을 크게 남기는 방향으로 관리가 돼가지고 예. 앞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객관적으로 악재가 이 계속 문제는 나오네. 예, 쉽지가 않아요. 일단 네. 당에서도 입장을 내기는 냈습니다. 예, 당 차원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 네,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다 받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미정 대변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좀 유감을 표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기는 참 했습니다. 점점 산으로 가는데 제가 네. 이 국내에서 이런 사건들 많이 조사를 다녀보면은 네. 대부분 성비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자들하고 담당관들이 알고 그렇게 사건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을 막 40일, 50일 경과하면서 이때 커지거든요. 커지지. 이해람 중사 보십시오. 네. 그 저 극단적 선택을 했을 예. 때 그게 사건 발생 50일도 더 지나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은 모멸감이 그렇죠. 그 죽음의 네. 진짜 배후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공기관이나 우리 정당 조직에서 앞으로 재발 방지하려고 네.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학습이 안 돼 있었다는 부분으로 저는 느껴져요. 이래서 신속하게 이게 지금 거의 1년이 다 된 사건이거든요. 네. 가끔 그 또 사이에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 얼마나 이런 어떤 갈등들이 쌓였겠는가. 이게 저는 아주 생각만 하면은 네. 이게 쉽지 않을 건데. 가끔 보면 그 좀 신념이 강한 이런 모임이나 집단 같은 데서는 더더욱이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또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길에 방해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이건 희생해야 된다는 등등의 논리 같은 것들이 이건 이제 전혀 그런 얘기가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튼 강미정 네. 대변인이 사실 조국 이제 지금 연구원장이죠. 네. 좀 사실상 이거는 좀 저격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성비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감 중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수감 중에도 해당 사실을 당에서 전했는데 그때도 조국 연구원장이 당시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가 않았었다. 그리고 이제 사면된 이후 나온 후에도 관련한 보고를 다시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이 없었다.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로 자기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좀 강미정 대변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사면 후에 굉장히 광폭 행보하고 있잖아요. 네.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호남권 쭉 돌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영남권 순회를 할 그럴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좀 나올 것 같네요. 관련한 입장을 묻는. 네. 타격이 크겠어요. 조국 혁신당이 네.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당 지지도를 보면 그 요새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 떨어지는 거에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궁금해서 봤더니 조국 혁신당이 2%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개혁신당이 근데 3% 나왔더라고요. 요즘 존재감이 좀 많이 없긴 했었죠. 조국 혁신당이 왜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그 당내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일이 터졌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했으면 했어요. 지금쯤이면 회복할 수 있었어요. 네,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또 그 당을 지지하실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실드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 뭐 그 사건이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실드를 치는 건 모르겠는데 니들은 깨끗하냐 뭐 이런 식의 그건 실드는 아니죠.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당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강 대변인 주장하는 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좀 추가적인 보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